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광주시의회가 시정질문을 실시했습니다. 시도 통합과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이 주로 다뤄졌는데 시민들도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답변과 약속을 류성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시정질문 첫째 날, 시장의 시도 통합 제안이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와 같이 풀어가야 할 상황에서 도지사의 입장이 부정적인데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전남도의 입장은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남도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 시장은 통합 논의는 전국적인 추세로 지역 발전을 위한 소명 때문에 제안을 했다며 다시 한번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와 큰 틀에서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상생 현안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남도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 논의가 분열과 갈등적 요소가 되지 않고 상생을 촉진하고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남도와 공동 영역도 할 의사가 있다며 향후 로드맵을 묻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바로 통합을 추진할 것인지 메가시티 연합을 거쳐 통합할 것인지 통합 방식이나 통합 시점들은 전국적으로 시도민들께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도 전남과 공동 대응 협력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상 부지는 원도심과 도심 재생지구, 산단 인근 등 몇 곳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용섭 시장은 등교를 못하거나 공공시설이 문을 닫아 피해를 보는 소외 계층이 없도록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엔 이번 코로나19는 확산 차단이 중요했다며 또 다른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 광주시정 질문은 내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류성우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에 앞서 농촌 살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대표단 회의에서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대도시 집중화로 농촌 붕괴가 불가피하다며 농업 종사자에게 국토관리자 지위를 부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지도부는 어제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화순에서 발생한 고교생들의 무면허 뺑소니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들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 당일 렌터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고등학생. 피해자 가족은 비슷한 불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인 고교생을 구속했고 브로커를 통해 카쉐어링으로 차를 빌려온 동승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도왔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단순히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칫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을 부추길 수 있다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처벌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사고 났을 때 그냥 같이 그냥 이걸 어떻게 해보자, 처리를 하자 하고 사람을 먼저 구할 생각은 안 하고 똑같이 도망가 버렸죠, 같이. 유야무야 되면 또 애들이 아이고야 그때 그랬는데 처벌 안 받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쉽게. 전문가들도 방조죄는 범죄 행위에 도움을 줄 때 성립하지만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도움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방조에 대해서 조금 기존보다는 구체적이고 좀 확대하는 형태의 법 해석적인 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경찰은 고교생들과 카쉐어링 계정 주인 사이에서 돈을 받고 렌터카를 빌려준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150억 원대의 기아차 취업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2명이 구속된 목사 박모 씨의 가족 2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피해자 대책위원회 측은 취업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목사 박모 씨의 가족들이 채용 지원을 권유하는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기아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600여 명에게 15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목사 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화순 전남대병원 교수의 부인이 이용료도 내지 않고 병실을 상습적으로 부당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결과 모 교수의 부인이 2017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아무런 근거 없이 병실을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또 한 차례를 빼고는 병실 이용료도 내지 않았다며 해당 교수가 감봉 3개월의 징계와 872만 원의 징계 부과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학교들이 어제 대부분 전체 등교를 하면서 수업이 정상화됐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면 휴업이나 부분 등교 등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학교 현장이 제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일지 모를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됩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번갈아 학년별로 등교하던 그래서 늘 3분의 2는 비어있던 학교 전체가 예전처럼 떠들썩해졌습니다. 겨울방학부터 따지면 거의 10달 만에 휴업과 원격 수업 부분 등교가 엇갈리던 학교 체제가 정상화된 겁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자유학년제 수업 등 체험학습도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친구들 못 본 것도 제일 큰 것 같고요. 앞으로 등교 수업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친구들하고 같이 열심히 수업하고 싶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는 것이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지금 등교 수업을 하면서 많이 해소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에서는 전체 학교 822곳 가운데 900명 이상인 18곳을 제외한 810곳이 전체 등교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작은 학교가 많아 타 지역에 비해 등교가 많았던 전남이지만 전면 정상화에 따른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당장 그만큼 방역을 더 꼼꼼히 해야 하고 도시권 학교의 기초학력 격차도 해소해야 합니다. 4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체계적으로 그 기초학력 미달 부분이나 학습 격차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나아가 언제 다시 등교가 중단될지 모르는 만큼 모처럼의 정상화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대대적인 재유행에 대응할 만한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광주시 교육청에서 전남대학교와 전남대병원,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엽니다. 유기홍 위원장 등 교육위원회 감사 일반 소속 위원 8명이 호남과 제주 지역 10개 교육기관에 대해 진행하는 오늘 감사에서는 전남대 산학협력단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성추행 논란과 전남대병원 교수의 갑질 논란, 장의국 광주시 교육감의 인사와 선거비리 의혹과 도연학원 등 사학재단의 비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제보교사의 부당해임과 운영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명진고 학교법인인 도연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교사 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광주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연학원의 교사 부당해임과 운영비리로 구성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교육청이 특별감사와 임시이사 파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 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인 방구석 필라테스를 운영합니다. 방구석 필라테스는 전문 필라테스 지도자의 강습으로 다음 달 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온라인으로 운영됩니다. 광주시 북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 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2년 연속 장관상을 수상한 북구는 전남대학교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사업, 스마트 공유주차사업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포시가 유튜브를 활용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합니다. 유명 여행 유튜버 초마드와 연계해 근대 역사문화공간과 서산동 시화골목,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목포 여행 영상을 유튜브와 시 SNS 채널 등을 통해 소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도의 무형문화재인 다시래기를 소재로 한 이충렬 감독의 영화 매미소리가 25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됐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81호로 지정된 다시래기는 진도 지방의 민속놀이로
이충렬 감독은 다시래기 광대 아버지와 딸의 갈등을 영화 매미소리에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오늘부터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관중 입장이 재개됩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는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NC 다이노스와의 홈 경기를 포함한 올 시즌 남은 경기 8경기를 유관중 경기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장권은 온라인으로만 예매가 가능하고 경기장에 입장하는 관중들은 체온을 측정한 뒤 전자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농민단체가 올해 쌀 생산량이 3% 감소했다는 정부의 발표가 엉터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 감소해 쌀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긴 장마와 폭우 등 기상 여파로 인해 나달이 줄고 등숙률도 떨어져서 현장 농민들이 체감하는 수확량은 최고 2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는 현장 실사를 통한 생산량 재조사를 통해 쌀 생산량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부의 매입량을 늘리는 등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배우자가 임신 중에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때 주는 관련 휴가를 쓸 수가 없어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광주와 전남의 무기계약직과 청원경찰 등 공무직 노동자는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를 쓸 수 없게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유산과 사산도 출산과 마찬가지로 의료적 조치와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며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규정 미비는 모성보호에 대한 관념이 부족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과 강원, 전북과 충청, 제주의 경우 공무원과 공무직에 대한 배우자의 유사산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징수시효가 만료돼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 체납액이 210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체납 지방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7개 시도에서 징수시효가 만료된 지방세 체납액은 7,792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광주가 141억 원, 전남이 69억 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자체가 조세 채권 확인 소송 등을 통해 징수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데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이른바 조사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의 조사 사망률은 900.9명을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아침 시야가 많이 답답합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암과 해남, 또 영광 등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습니다. 해가 뜨면서 점점 사라지겠지만 그래도 출근길 교통안전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 9.9도, 해남은 3.6도로 뚝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면서 해남의 경우에는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광주의 경우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습니다. 영광과 한평 5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1도, 구례와 광양 23도가 예상되고요. 목포와 무안 22도, 강진과 해남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1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전남 내륙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남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도 이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